텍사스 오스틴의 한복판. 1800만 명이 동시 청취하는 실시간 라디오 방송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그의 정체는 Fox 뉴스 수석 기자 마이클 톰슨.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충격적인 폭로. 텍사스 한국인 AI 기술자 집단 구금 사건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된 국가적 음모였습니다. 그가 공개한 백악관 극기 문서의 내용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비자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기술 탈취 작전이라 규정한 기자가 밝힌 진실. 지금부터 미국이 넘보려 한 대한민국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충격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기자 생활 32년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나 마이클 톰슨. Fox 뉴스 백악관 출입 수석 기자로서 지켜온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보수 언론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제가 오늘 폭로할 내용은 우리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저지른 추악한 음모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 발언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텍사스 전역에 생중계되는 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평소 신중하신 분이 오늘은 정말 다르시네요. 이번 폭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진행자 데이브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자로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 그리고 제 가족의 안전까지 모두 걸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이 치밀하게 계획한 국가 차원의 기술 탈취 작전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을 기억해 두세요. 2025년 8월 22일 새벽 4시 30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87명의 한국인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SK하이닉스와 포스코의 합작 AI 반도체 및 첨단 소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죠. 잠깐만요, 마이클. 287명이요? 그것도 한 번에?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 최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AI 반도체 전문가부터 25년 경력의 첨단 소재 기술자까지. 이런 사람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일 리가 없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제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입수한 백악관 내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비자 위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문서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911 사건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어요. 이 문서들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자유와 정의의 나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텍사스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제시카 라이언의 신고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막일 뿐이었어요. 연막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입수한 문서의 이름을 보세요. 작전명, 실리콘웨이브.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작전은 라이언의 신고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요? 그럼 완전히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작전명, 실리콘웨이브는 표면적으로는 AI 반도체 제조를 의미하지만 문서의 맥락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한국인들의 기술 보안 의식, 즉
그들의 완벽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중의적이고도 악의적인 목표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는 단순한 신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의 방아쇠 역할을 한 체스말이었습니다. 체스말이라는 의미는 낙선 이후 라이언에게 지속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트럼프의 지지층 세력이었죠. 그들은 중남미 출신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들이 SK 하이닉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한국인이 불법으로 일한다고 했다면 라이언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가 핵심이군요. 라이언은 반이민 정서가 강한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라는 말에 즉각 반응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사건 당일을 보세요. 제가 체포 명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단속 대상의 대다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죠. 중남미인은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4명요? 287명 중에서? 맞습니다. 이것이 이 작전의 교묘함입니다. 라이언은 히스패닉을 잡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을 잡는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저는 문서를 넘기며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라이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비열한 작전의 단순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무엇이 시작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라이언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의 편견과 증오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백악관은 바로 이런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작전 계획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마이클,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었어요. 이를 위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하나하나 압박해 나갔죠. 먼저 일본을 보세요.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놀랍도록 고분고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공유와 현지 인력 교육을 요구하자마자 즉각 응답했어요.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미국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산 기술도 기꺼이 공유했고 미국의 인력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순순히 협조했군요.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해왔어요. 1980년대 자동차 무역 분쟁 때도 그랬고 1990년대 반도체 협정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는데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을 낮추며 대조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려 했죠. 미국의 압박에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한국도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 아닌가요? 동맹 관계는 맞지만 사업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기술 공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였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더욱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시나요? 무려 7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70%요? 그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큰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미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죠. 미국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제조 부활의 절대적인 핵심 요소였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었어요. 특히 차세대 산업의 핵심인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진짜 속내는 한국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한국의 사람과 그들이 가진 시스템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두고 여러 가지를 거론하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혹은 강력한 리더십 등을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입수한 보고서의 분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진짜 힘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바로 완벽주의였습니다. 완벽주의요? 조금 추상적인데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 내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죠.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부터 월스트리트까지 미국 경영자들은 한국인들을 기업 입장에서 소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인력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질주하는 한 마리의 굶주린 맹수와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해 보인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연장 근무나 주말 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요구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요즘 시대에도 실제로 텍사스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된 미국 컨설팅 회사의 중간 보고서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가 발생하자 퇴근도 하지 않고 42시간 동안 교대로 쪽잠을 자며 문제를 해결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우리 공장의 문제이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완벽주의네요. 보고서의 마지막 분석이 가장 소름 끼쳤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공동체 성공에 기여하는 것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듯하다. 이러한 집단적 완벽주의와 헌신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극히 한독적인 특성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실제 한국의 사례를 찾아본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컴퓨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해 놓기도 해요. 직원들이 야근을 못하게 말이죠. 진행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근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한국인들이 42시간 동안 일했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회사는 제도적으로 야근을 막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필요할 때는 그런 제도를 뛰어넘어서라도 일을 완성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 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외에는 냉방기기 가동을 제한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야근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요? 더 놀라운 건 연차 촉진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소멸 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미리 안내하고 권고하는 제도예요. 한두 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요. 만약 근로자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여 연차를 쓰도록 권고하는 2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휴가를 강제로 보낸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주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지급 수당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적 장치예요. 아마 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국가는 한국뿐이지 않을까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나라네요. 이런 점들이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근로자 보호를 하면서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민족. 이런 모순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백악관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백악관이 깨달은 뼈 아픈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을 돈으로 사들여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한국인을 고용해 제조업 부활을 꾀할 수도 있겠지만 저 무형의 자산 완벽주의라는 것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순간 미국이 온전히 자신만의 능력만으로는 산업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파악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없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것. 그들은 결국 가장 과격하고 위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계속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사건을 단순한 단속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납치라고 불렀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납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나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교활했어요. 실리콘웨이브 작전의 진짜 목적은 비자 단속을 빌미로 한국인 핵심 기술자들을 대거 구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한국 기업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질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인질이요? 어떤 의미에서 인질인가요? 작전 계획서에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적 구금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회유책을 제시하여 내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혼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영혼 파괴 공작이요? 그들의 시나리오는 악마적이었습니다. 열악한 부금 시설에 갇혀 절망에 빠진 기술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쇠사슬을 채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의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 끔찍한 곳에서 당장 꺼내주는 것은 물론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평생의 부와 영주권을 보장하겠다는 회유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달콤한 독이었어요. 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손에는 채찍을 다른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길들이려는 것과 같았어요. 쇠사슬로 육체를 묶은 채 달콤한 약속으로 정신을 흔들어 그들의 자부심과 동료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들을 인질로 삼아 한국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의 기술, 너희의 시스템, 너희의 자본, 그리고 너희의 미래까지. 이 사람들을 되찾고 싶다면 한국의 모든 것을 내놓아라. 진행자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전체를 요구한다는 말씀이군요. 이것이 바로 실리콘웨이브 작전의 최종 목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가 동맹국의 인재를 납치해 그들의 영혼까지 파괴한 뒤 국가 전체를 삼키려 했던 역사상 가장 비열한 계획이었던 셈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한국인을 구금하며 공장 건설 현장의 대대적인 수색과 한국인 기술자들의 노트북 등을 압수했었죠. 현장과 기술자들의 노트북에는 어떤 자료가 있었을까요? 아마 미국은 원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행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클. 노트북을 압수했다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미국이 정말 무엇을 노렸는지 분명해졌죠. 진행자가 경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백악관은 한국이 항의하고 협상하고 결국에는 일부 양보하며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작전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죠.
텍사스에서 체포작전이 벌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전광석화와 같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외교부는 즉각 위기 대응 본부를 가동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탄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SK하이닉스와 포스코는 텍사스 AI 반도체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향하려던 모든 직원의 출장을 금지시켰죠. 무기한 중단이요? 그 큰 프로젝트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역의 한국 기업들까지 연쇄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우리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텍사스, 삼성 공장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한국 기업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이미 인력 철수를 시작했죠.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철수가 시작된 건가요? 그럼 미국 경제에 타격이 엄청났겠네요. 백악관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현재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인 한국 공장은 총 28곳, 투자액만 무려 18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멈춰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습을 설명하며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첨단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인력들이 사라지자 미국의 야심찬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우리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고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무서웠던 한국의 역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 선언이 떨어지자 미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제일 먼저 폭발했어요. 89억 달러의 보조금이 투입된 공장이 멈추면 우리 주의 경제는 끝장이야. 그는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백악관 문을 두드리며 맹렬히 항의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워싱턴까지 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지아 주지사, 엘라베마 주지사, 오하이오 주지사까지 줄줄이 워싱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 주에 있는 한국 공장들이 모두 멈출까봐 공포에 질린 거죠.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갔어요.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의 두 정책이 정면 충돌, 제조업 부활 꿈 산산조각. 워싱턴 포스트는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만 개를 도박판에 올려라는 제목으로 정면 공격했습니다. 보수 언론도 트럼프를 비판했나요? 평소에는 그를 옹호하던 매체들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폭스뉴스가 트럼프를 비판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혈맹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폭스뉴스가 트럼프를 비판한다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백악관 내부였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외교적 재앙입니다. 동맹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있어요. 국방부는 더욱 강력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틀어지면 대중국 견제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더 자신만해졌어요. 한국 놈들이 결국 굴복할 거야. 자기 국민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그는 이 상황을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8월 28일 오후 2시 이미 댈러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가 갑자기 이륙을 금지당했어요. 287명의 한국인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이미 공항에 있던 비행기를 트럼프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기술자들이니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우리 인력을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게 트럼프의 지시였어요. 진행자가 경악했습니다. 완전히 인질극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자들을 완전히 인질로 삼아서 이 기회에 한국의 모든 기술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은 자국민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때까지는 한국이 결국 타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게 좋겠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완전히 거절한 건가요? 더 놀라운 건 포트워스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287명의 한국인들 반응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달콤한 조건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영주권, 고액 연봉, 가족 초청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 최강대국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우는 조국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고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추방이 아닌 떳떳한 자진 출국을 선택했어요. 언제든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 것이죠. 저는 목소리에 감동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8월 29일 드디어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모두 떠났어요. 그 장면을 본 댈러스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무엇을 얻었나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소동 끝에 우리 미국은 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죠. 180조 원의 투자 기회는 공중으로 날아갔고 동맹국, 국민을 쇠사슬로 묶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세계 최강 대국의 이미지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떤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겠냐면서 트럼프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판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텅 빈 공장과 실직한 노동자들, 그리고 분열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과의 전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기 거북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뼈 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옵니다. 낡은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위대한 미국의 꿈은 이 멈춰버린 공장처럼 폐허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287명의 기술자들이 달콤한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조국을 선택한 그 순간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180조 원을 날려버리면서까지 지키려던 오만함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킨 존엄함. 어느 쪽이 진짜 승자였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건강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품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